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통장을 꺼내든다. 얼마 전 작은 아들이 보내온 120만 원. 복순 씨는 이 숫자만 보면 가슴이 저려온단다. 아우, 많이 울었죠. 애한테 전화할 때도 많이 울었고. 문자로 왔는데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돈 보냈다는 문자가 예. 왔다는데 이게 진짜 때로는 애들을 위해서 가위를 못 사주더라도 동물을 위해서는 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5년 동안 와 있으면서 너무 동물원 문만 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알았던 복순 씨.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아이들 역시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이곳은 종대 씨네 둘째 아들의 일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태희는 오늘도 학교가 아닌 당구장에 있다. 한창 공부할 나이, 집안 형편으로 휴학한 채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태희. 이렇게 일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그마저도 동물들의 사료값에 보태고 있단다. 저가 벌어서 이제 동물들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뿌듯하죠. 오히려 기분이 예. 안 먹으니까 항상 부모님이 사서 먹였는데 저가 이제 사서 먹이니까 기분이 좋죠. 누가 종대 씨 아들 아니랄까봐 동물들 생각하는 마음은 세계 최고다. 대학도 애완동물학과에 진학한 태희에게 이제 동물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다는데. 저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원숭이 그 노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긴팔 원숭이 종류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태희의 퇴근이 빠르다. 모처럼 집에 내려가는 날 발걸음이 가볍다.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 동물 동생들이 빨리 오라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한 듯 태희는 서둘러 차에 몸을 싣는다. 동물원에 다시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동물들에게 특별한 날. 태희가 집에 왔기 때문이다. 어젯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도착한 태희는 늦잠도 잘 만한데 꼭두 새벽부터 기상을 했다. 그러더니 겨우 찾아간 곳이 동물원. 이러니 동물들이 태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동물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모습이 종대 씨의 아침 풍경과 꼭 닮아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와 인사 나누느라 바쁘다. 아 얘는 이제 저가 원해가지고 다른 동물원에서 분양을 받아왔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낳군 이거를 키워보고 싶어 해가지고 부모님이 다른 동물원에서 분양을 받아오셔서 저가 키우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동물 가족. 그래서 더 애정이 남다른데 그동안 요 녀석들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다. 사랑아 일로 와. 이제 저가 있을 때는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 PD님이 있으시니까 애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제 경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도는 거는 복종의 의미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태희. 뭐가 그리도 좋을까? 새로운 동물 뭐 들어왔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이제 부모님이 항상 새로운 동물을 갖다 놓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동물이 오면은 아무래도 원래 있던 애들도 걱정되는데 새로운 애들 보고 있으면 더 신기롭고 재밌어요. 동물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부모님께 향하는 태희. 동물 가족의 자연스러운 아침 풍경이다. 둘러보니까 별난 것도 다 생겼던데 또. 그건 말을 안 해. 말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 까미처럼 말 배우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구한주는 말 다 하는 줄 알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자 사이. 온통 동물 가족 얘기뿐이다. 최근에는 나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면은 물론 이제 엄마 아버지도 반갑겠지만 이제 동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나 바뀌었나, 얼마나 자랐나, 뭐 살이 쪘나 안 쪘나 다 궁금해하고 나보다 동물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원래부터 저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보다 동물을 먼저 길렀기 때문에요. 저도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본 게 아버지하고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는 동물이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동물이니까 동물도 가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시피 같이 살아가지고요. 이제 동물도 가족처럼 이제 키우고 있죠. 부자지간 대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 아내는 아들을 위한 특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또 아들 왔다고 별식 해주시나 봐요? 예. 오늘만큼은 새들의 특별식이 아닌 아들의 특별식 준비로 주방이 시끌벅적한데 맛이 어때? 맛있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그치?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아들. 맛있다. 내가 만들었어도. 그래?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치는 동물원. 하지만 복순 씨 마음은 편치 않다. 아니,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한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걔가 이제 업으로 한다면은 좀 문제죠. 생계수단으로 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힘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즐겁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꼭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보람인 거고 그게 즐거움인 것이지. 공기만 먹고 사나?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 생각하니? 잠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그렇잖아? 안 그래 아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한 둘째 아들. 행여나 남편의 일을 한다고 나설까봐 복순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든든한 둘째 아들이 있으니 동물원을 맡기고 외출에 나서는 부부. 아들의 진로를 놓고 잠시 옥신각신했던 종대 씨와 복순 씨. 하지만 아들 덕에 동물원을 잠시 벗어난다. 애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가는 거지. 만약에 애가 없으면 오늘 주말인데 주말이고 또 그러고 애 없이 이제 혼자 있으면 애 엄마가 가게를 많이 보는 편이고 또 나 혼자 돌아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주말이고 또 아들이 와서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시장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못 나가고 혼자 항상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머리 식기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항상. 오늘 또 장난인가 봐요? 예, 때마침 오늘 장날이야. 모처럼 시장 나들이를 나온 부부.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여유인지 모른다. 특별한 것 없는 시골 마을 장날이지만 부부의 눈에는 모든 게 즐겁다. 부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 가게. 네, 우리 작은 애가 좋아하는 거라. 아까도 저기 내가 나왔구나.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한 마리 사고 모처럼 두 부부 동물들을 떼어놓고 둘만의 시장 구경 제대로 나선다. 장날답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옷가게도 들어섰는데 복순 씨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잘 안 사요. 또 아예 그냥 눈을 감고 살고. 동물들 사료값에 옷은커녕 미용실 한번 제대로 못 간 복순 씨. 동물들에게 남편을 빼앗기면서부터 여자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때 두 부부의 눈을 확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높게 쌓아놓고 파는 생강단.
생강을 사지도 않으면서 그 옆을 지키고 섰다. 바로 이것 때문. 이렇게 생강만 싹둑 잘라 사가고 나면 남은 게 있으니 바로 이 생강 이파리다. 종대 씨, 생강 이파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결국 얻어내고야 말았다. 오늘 행자했어. 계속 나와.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꼼꼼히 주워 차에 싣는 종대 씨. 시장에 나오길 참 잘했다 싶다. 어떤 뭐 생강을 보든 당근을 보든 어떤 배추를 보든 무를 보든 함부로 안 봐요. 아, 저것이 우리 집에 오면은 누가 먹을 수 있는 먹이다. 항상 그 생각하고 꼭 가져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청소부인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청소부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 동물이 그만큼 맛있게 먹어주면 나는 내가 조금 몸은 고달퍼도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아요. 본인이 행복하다니 누굴 탓하랴. 종대 씨네 동물원에 특별한 주말이 찾아왔다. 아, 우리 간단하게 먹어요. 어쩐 일로 종대 씨 동물들 먹이 준비가 아닌 가족들 음식 준비에 한창인데 오랜만에 네 식구가 다 모였다. 웬일로 동물 소리가 아닌 사람 소리로 시끌벅적한 동물원. 두 형제도 아내 복순 씨도 신이 난다. 좋죠. 일을 해도 즐겁죠. 어려워진 가정 형편 탓에 둘 다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들들. 복순 씨는 이렇게라도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큰아들은 생물학과, 둘째 아들은 애완동물학과. 모두 동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니 종대 씨의 어깨가 으쓱할 수밖에. 자식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온 식구 앉아서 오손도손 먹으니까 맛이 더 나잖아요. 동물들 때문에 가족 모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애정은 더 깊어졌다. 그날 오후 동물 가족이 월동 준비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추워질 겨울을 대비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종대 씨와 둘째 아들이 콤비를 이뤘다. 더울 때 이걸 비닐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좀 먹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싹 갈아주려고. 아들이 왔을 때 해야지 나 혼자 하려고 힘들어서 못해. 오랜만에 온 아들이 반가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그래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아들이 있어 참 다행이다. 그 사이 큰아들은 우리마다 동물들 밥그릇 수거에 나섰다. 복순 씨는 큰아들과 쿵착이 잘 맞는다. 큰아들과 함께 동물원 대청소에 나선 것. 동물들 밥그릇부터 씻어준다. 이게 수돗물이라면은 이렇게 이끼가 안 낄 건데 지하 수다 보니까 이끼가 끼나 봐. 매일 씻어주면 더 좋은데. 큰애는 엄마를 이해하는 편이고 작은 애는 아빠 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콤비를 이래도 작은 애는 아빠하고 콤비를 이고 큰애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일단은 엄마가 고생한 거 싫어요, 쟤는. 그러니까 뭐든지 오면은 엄마 일을 많이 돕잖아. 종대 씨와 둘째 아들은 동물 애호가로 똘똘 뭉쳐서 콤비. 아내와 첫째 아들은 동물에 대한 애증으로 마음이 통하는 콤비. 이 집의 가족 관계는 동물들의 사랑과 전쟁으로 얽혀 있다. 어느덧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종대 씨와 둘째 아들. 저 끝에 보면은 조금 너무 올라가 버렸지. 그러니까 맨 끝에 아빠가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랬잖아.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해. 됐어. 내려놓고 고생했어. 이렇게 큰 작업 하나가 끝이 나고 올해도 동물 가족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월동 준비로 요란스러운 동물원.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리에 동물들도 덩달아 좌불안석이다.
이때 때 맞춰 끼니를 챙기는 두 아들. 동물들 사려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동물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다지만 아버지의 동물 사랑,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포기했죠. 동물을 중심으로 한 울타리에 있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의 종류도 크기도 참 제각각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집의 애들이 그 냄새 나는다, 뭐 바쁘다, 공부하는데 바쁘다, 데이트하는데 바쁘다 하고 그 안 도와주고 부모들 땀 흘리는 거를 보고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오늘 오랜만에 집에 와서 다 수고했어, 두 아들이.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편하네, 아버지 엄마가 오늘. 수고했다. 들어가자. 나는 아들들이 와서 좋다. 가자. 이렇게 동물 가족의 월동 준비는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끝이 났다. 아이들이 떠나고 동물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종대 씨는 다시 이른 아침부터 사료통을 들고 동물들을 찾고 여전히 잭은 종대 씨를 따른다. 여느 아침과 같이 종대 씨는 동물 가족에게 일일이 사료를 주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데 그런데 아이고, 또 내진탕으로 죽어버렸구만. 에이, 아직 덜 굳었는데 새벽에 죽었나 본데. 아, 이거 진짜. 죽은 거예요? 아, 여기 또 야생동물 싹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나르다가 보니까 이 천장이 다 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부딪혔는지, 그러니까 나무에 부딪혔는지 쇠에 부딪혔는지 부딪혀서 죽어버렸네. 요럴 때가 제일 동물 하면서 왜 내가 동물을 만졌나 하는 후회감이 들어요. 요때가. 요런 시간이 제일 참기 힘든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종대 씨. 아내가 알면 또 얼마나 속상할까. 가슴이 아프지만 혼자만 알고 넘어갈 모양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내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웬 꼭이 다 있어? 변기 아빠!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얘? 얘! 얘 어제도 멀쩡했는데 왜 이래? 아, 그 어젯밤에 또 사고 왔었나 봐. 도망가서 내진탕으로 죽은 것 같아. 내진탕으로 죽었다고? 응. 아이고 세상에. 만약에 내가 밥을 줘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보고 싹이 와서 내진탕으로 죽었다 그러겠어. 몰라, 지금 아침에 내가 보니까 그런 걸 뭐 어떡하라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 물 떨어져서 죽었다, 밥 떨어져서 죽었다, 그 소리밖에 더 나오냐고. 아유, 근데 또 그랬어, 이 사람아. 당연히 그럴 때 그런 거지. 뭐 항상. 당신 맨날 그러잖아. 에이, 이 사람. 하면은 우는 내가 이 거지. 사람아, 그게 이 사람아, 내가 죽이고 싶어 죽여. 내 속 한 마리 죽으면 속 얼마나 뒤집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 해도 나도 평소에 이렇게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아니, 내가 오늘 평상시 뭘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아이고 참 세상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아이고 뭐라 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 상처받는 건 두 번째고 동물량 죽은 거에 대한 상처를 말도 못하게 그냥 아주 나 마음의 상처까지 준다니까 샤오즈가. 죽으면 난들 안 아깝고 애들한테 안 미안하겠어요. 다 미안하고 하지. 진짜 이럴 때니 너무 속상해.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다룬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진짜. 자식 같은 꿩이 하루아침에 죽자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부부.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금세 풀어지는 여느 때와 달리 오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서로 한숨만 내쉬며 각자 할 일만 하는데 그날 오후 동물원은 한없이 조용하다. 종대 씨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 아내와 다퉈 마음은 더 불편하다. 물론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내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그냥 가족한테 어떻게 표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슴에 쌓이고 쌓였나 봐요. 동물원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지나가고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인다. 관람객이 많아지자 종대 씨가 직접 동물원 안내에 나섰는데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원숭이들도 신이 났다. 저마다 재주 부리느라 바쁘다. 조용하기만 하던 노랑이도 필살 애교를 부리고 사람들은 원숭이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지만 종대 씨 관람객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형형색색 모양도 색깔도 다른 조류들이 관람객을 반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제 몫을 톡톡히 하는 건 구간조 까미. 안녕하세요. 유독 까미의 애교에 눈을 떼지 못하는 한 관람객이 있다. 안녕하세요. 대박이 안녕. 그렇지. 어유 잘하네. 오, 또 대박이도 잘하네 이제. 산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아빠. 아이. 거의 똑같이 하네요. 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그러세요? 네.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요.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하고 항암제 맞고 좀 힘들어서 아, 아저씨가? 제가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갑상선 암하고 유방 그래서 이제 급산선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 깨어났어요.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지고 있다는 관람객. 모처럼 찾은 동물원에서 다시 웃음을 찾고 위안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종대 씨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때 종대 씨는 그동안 동물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한순간에 씻어버린다. 우리 집을 방문해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언어를 구사하고 똑같이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동물들의 재롱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위안이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보람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문득 아내가 떠오르는 종대 씨. 사실 아내도 갑상선 종양으로 고생을 했었다. 그 시각 혼자 매표소를 지키고 있는 아내. 아침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다. 첫째는 애들 생각이요. 두 번째는 내 미래 생각도 해보고 동물 걱정이죠 뭐. 이제 복순 씨 미래에도 동물들은 빼놓을 수가 없나 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가. 오랜만에 부부가 산책길에 나섰다. 뭐 새 한 마리 죽었다고 화내고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겠지만 그 항상 내가 몰라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뭐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내 화나는 걸 다 당신이나 뭐 애들한테 쏟아부어서 그런데 그 본래 마음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오늘도 두 부부는 또 하나의 다리를 건넌다. 어쩌면 종대 씨와 복순 씨는 앞으로 동물원을 하면서 더 많은 다리를, 더 긴 다리를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좀 많이 오늘 아침에 그래도 느껴졌네. 집에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의 꿈을 꾸는 이들 부부에게 희망은 꼭 찾아올 것이다.